T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 쇼. 국회 선진화법 지난해에 새누리당이 주도해서 여야가 합의한 법입니다. 국회 몸싸움 불러오는 직권 상정은 이제 그만하자 여야가 합의해서 안건 상정하자는 게 골자죠. 국민들이 박수 많이 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 지도부가 이 국회 선진화법에 대해서 위헌 소송을 하겠다면서 법적 검토에 들어갔다고 하지요. 자, 그렇다면 이 법을 만들 때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분 생각은 어떨까요? 새누리당 쇄신파의 좌장 남경필 의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남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해 국회 선진화법 만들 때 힘들게 만드셨죠? 네, 그때 아주 토론도 많이 하고 예. 여러 가지 의견들 모아내느냐고 힘들었습니다. 그때 이게 비대위원장이 박근혜 위원장이었는데 예. 그때 그분 입장은 어떠셨죠? 역시 국회가 더 이상 국민들한테 욕을 먹고 이 비판을 받아서는 안 되겠다. 선진 국회가 돼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함께 토의하고 지지를 했죠. 아, 적극 지지였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금 국회 선진화법을 놓고 이제 새누리당 일부에서는 이게 선진화법이 아니라 후진화법으로 가고 있다. 야당의 발목 잡기에 악용되고 있다. 식물국회의 주범이다. 이런 악평들이 나오고 위헌 소송까지 검토하고 있다는데 네. 법을 주도한 분으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상황. 일단 이제 몇 가지 쟁점이 있는데요. 예. 일단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 현재 상황, 이게 정보조직법이 타결이 안 되면서 국정이 마비된 상황, 예. 이것과 이 선진화법은 무관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정보조직법이 막히는 바람에 지금 선진화법 문제 있다 얘기 나온 건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냐면 이번에 정보조직법이 안 된 거는 사실은 야당의 지나친 발목 잡기 주장과 또 여당의 정치력 부재 또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지금 안 되고 있는데요. 이걸 이제 엉뚱하게 누구 때문이야 하면서 드러낸 게 바로 선진화법 때문에 지금 안 되고 있다라고 지금 이 희생양을 삼는 거죠. 뭔가 핑계거리가 필요한 거죠. 엉뚱하게 화풀이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조직법은 우리 대한민국 국회가 생긴 이래 한 번도 직권상정으로 통과시킨 적이 없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그동안 2000년 이후에 한 30차례의 몸싸움이 있었거든요, 국회에서. 예. 그러나 그 안에는 정부조직법이나 선거법은 없어요. 정부조직법, 선거법은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절대로 통과시킨 적이 없는 법안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어차피 선진화법이 있든 없든 직권상정을 해서 몸싸움을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어차피 여야 합의를 통해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선진화법 때문에 국회가 마비가 됐다. 이거는 엉뚱한 핑계대기죠. 핑계대기다. 근데 이제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 선진화법 자체가 위헌의 지점이 있더라. 뭐냐면 이제 신속 처리제라고 해서 전체 의원의 5분의 3이 찬성하면 바로 본회의에 산정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가지고 있는데 전체 의원의 5분의 3이다 보니까 이게 또 새누리당 혼자서 못한다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이 다수결 원칙에 어긋나는 거다. 다수결은 50% 절반이 찬성하면 되는 건데 이걸 5분의 3으로 해놨다. 여기가 위헌 지점이다.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저는 헌법학자가 아니라 그건 이제 만약에 의원 여부를 제소한다면 헌법학자들이나 이제 헌재에서 판정을 한 문제인데 이런 겁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래요. 지금 일단 선진화법에 의해서도 모든 표결은 과반수로 합니다. 다만 절차를 넘어갈 때 5분의 3의 숫자가 필요한 것이지 상정될 결정할 때는 결정에는 모든 법안은 과반 투표로 돼 있고요. 예를 들면 지금 헌법을 고치기 위해서는 과반이 아니라 5분의 3이 아니라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헌법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과반이 절대적이라는 것은 아니죠, 이미. 또 정치적으로 보자면 이런 거예요. 사실은 이 법은 18대 국회에 새누리당의 당시 한나라당이 아주 열심히 주장을 하고 그래서 토론을 통해서 물론 반대하시는 의원님들 계세요. 그러나 새누리당과 이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이걸 통과시켰거든요. 근데 이제 좀 이게 작동이 잘 안 돼요.
그 언어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걸 바꿔버려야 되겠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한다면 저는 어떻게 비유하고 싶은 거냐면 자기가 낳은 자식을 좀 어눌하다고 해서 의사에게 이거 내 자식인지 아닌지 좀 판정을 해달라 라고 하는 꼴이라고 봅니다. 이건 좀 더 이상 맞지 않는 일이라고 봐요. 그런 비유까지 가능하다. 우리가 낳아놓고 이게 내 자식 맞느냐 물어봐 달라고 하는 얼토당토하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저는 지금 그렇게 할 때는 아니고요. 본질로 들어가서 협상을 하고 정치력을 높이고 여당의 역할은 야당을 설득하고 대통령을 설득하는 두 가지 역할을 다 해야 돼요. 이 두 가지 역할에 충실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얘기할 일이지 지금 이런 얘기하는 거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박근혜 대통령 의중은 여기 지금 안 들어가 있는 겁니까?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박근혜 대통령은 이 법에 정말 적극적으로 그때 함께 했던 분이고요. 그렇더라도 지금 너무 꼬여 있으니까 이거 좀 마음이 없애는 쪽으로 간 건 아닌가요? 근데 본질적으로 보자면 이게 되더라도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진화법하고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이거를 힘으로 물어붙이고 단상전거를 해서 해본 적이 없는 이런 정부조직법이거든요. 이거를 박근혜 대통령 정부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정부조직법을 여당의 단독 처리 몸싸움 끝에 하고 싶다? 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건 아닐 것이다. 이게 지금 당내에서 얼마나 동의하고 있는 얘기인가요? 이양구 원내대표의 이 위헌 주장을? 모르겠어요. 그거는 일부 의원님들은 동의하시는데 그렇다고 저는 우리 의원님들 전부가 그렇다고는 아니고요. 저는 이거 정부조직법 조만간 잘 타결될 거라고 믿고 있고요. 그러고 나면 이 주장 없어질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새누리당 지도부에다가 협상의 여지를 좀 주지 않은 건 아니냐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직접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대화들이 오갔는지는 알 수는 없고요. 겉으로 보이기에 이제 조금 여당의 무기력, 대통령의 그 양보력 부족 이런 것들이 표현이 되잖아요. 저는 대통령께서 그 직접적인 이런 비판을 받게 되는 것도 결국 우리 여당의 정치력 부재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당의 역할은 어렵습니다. 왜냐? 싸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야당과 설득도 하고 대통령을 설득하는 이중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이것 때문에 여당이 힘든 거기 때문에 정말 어제 정몽준 전 대표께서 이 총사퇴를 각오하고 하라. 지도부 총사퇴 각오하고선 이거 임해라 이런 주문했죠. 그게 정말 어렵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걸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정부조직법도 조직법이지만 지금 장관 인사청문회 자체도 논란이 큽니다. 그중에서도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한 30가지 넘는 의혹을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안타깝죠. 안타깝고 이게 이제 국방부 장관뿐 아니라 이제 강요들의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 정부의 리더십에 타격을 받게 돼 있는데요. 저는 일단 거의 지금 다 됐고 한 두 분 정도 남아 있는 것 같은데. 미래창조과학부랑 한 분은 아예 지금 선정이 안 됐으니까요.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누구의 문제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정말 이 정부의 리더십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는 정도의 문제 제기가 됐다면 그런 부분들은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결단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 자진 사퇴. 아니면 대통령께서 또 바로 부담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도 좀 더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이 어느 정도의 기준 마련 같은 거는 앞으로 제도적으로 필요하다고 봐요. 그럼 임명을 지금 대통령이 강행하는 건 좀 무리라고 보세요? 그럼 전체적으로 좀 당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라고 보세요. 이건 특히 이제 국방장관 후보자의 경우에 군 내부의 통솔 를 가질 만한 리더십을 확보하기 어렵다라는 평가들이 안팎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여론의 흐름 같은 걸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신중하지만 굉장히 단호한 입장 지금 밝히셨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지만 딱 한 가지 질문만 좀 드리죠. 당내 경제민주화 실천 모임 이끌고 계시는데 지금 상황 어떻게 보세요? 짧게, 짤막하게 한 말씀하자면. 경제민주화는 이제 앞으로 법으로 내놨기 때문에 다 실천할 거고요. 또 앞으로 좀 더 경제민주화를 뛰어넘는 사회 제도, 국가 운영의 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공부 쪽으로, 제도 연구 쪽으로 더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새 정부는 잘할까요? 기대가 큰데 걱정도 큽니다. 걱정도 큽니다. 그러게요. 현호석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뭐 대표적인 성장론자여서 지금 이런 걱정하신다 이런 의미로 들리는데 네. 찬성이십니까? 반대십니까? 현호석 후보자요? 예. 그건 좀 더 봐야겠는데요. 예,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주 좀 출연해 주세요, 이제.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이었습니다.